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입니다. 며칠 전에 해부 실습과 관련돼서 영리 추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두 곳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두 개 대학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인체 해부학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인체 해부와 관련된 또는 의학과 관련된 영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용, 의미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답이 맞다고 보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할 얘기의 제목은 제가 인체 해부 이야기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얘기는 일단 의학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History of Science인데 그 중에 이제 캐컬리 더핀이라는 분이 낸 책을 우리 서울대학교의 신자수 교수님께서 옮기신 책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주 내용을 한번 따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위주로 한번 거기 좀 뽑아봤고요. 또 다른 데서도 뽑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체 해부와 관련된 그림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형태로 남아있는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인도라고 되어 있죠. 5사람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얼굴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각각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같은 사람인데 이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성이 이렇게 해놨네. 개구리처럼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림들은 대개 혈관, 근육, 신경, 내장, 뼈 등 인체의 5 혹은 6계통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례가 이제 중세 유럽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별로 이렇게 해부 그림치고는 정확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조금 애매하다 이런 느낌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12세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12세기 이전에는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12세기 이후는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해부라고 하는 문제를 접근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타부라고 하는 거,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회적 타부 같은 것들이 1차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를 훼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냐 또는 하지 않도록 금지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과거에는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타부 쪽이 조금 강했고요. 근래에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해부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오픈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학에서의 이 타부와 해부와 관련된 문제, 타부시 되는 문제들을 다룰 때 무엇이 옳은가 또는 무엇이 나쁜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게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생한테 하는 토론 중에 하나인데 의학사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인가 또는 악인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히포크라테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 시대의 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영웅일까요? 악인일까요?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신입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그룹 디스커션을 하면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주고
그 그룹이 하나의 인물을 선정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평가한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 작자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디스커션을 한 결과 거의 대부분 그래서는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학생들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스커션을 하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영웅인가? 라고 하면 맞다고 합니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고. 근데 반론을 하죠. 아니, 히포크라테스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든 수술은 위험하다고 했고, 그리고 낙태도 금지했다. 그리고 여성은 의술을 배우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면 히포크라테스는 영웅인가? 라고 반론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포크라테스는 뭔가 우리 의료를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을 만들고 뭔가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의학사에서는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의과대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이 역사 속의 선배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윤리적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야 되는데 의사가 히포크라테스를 저버렸다. 요새 의사 파악과 관련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무덤 속에서 히포크라테스가 통곡을 할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과연 의사파업을 비난할 만한 그런 윤리적 요소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은 의사만이 가리키고 배우고 외부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그런 어떤 그 독점적인 그 권리를 주장한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근거를 탐구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이제 답을 내는데요. 저는 오늘 이 답을 내는 과정을 역사적 방법론을 조금 취해보려고 합니다. 해답은 의학 해부와 영리는 무조건 금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대부분의 현재 논의의 결론일 텐데요. 그 논의가 과연 역사적으로 타당한가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왔고요. 이것은 해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이섹션, 둘로 가른다고 하는 형태를 중요시하는 학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생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피지올로지라고 하는데 생리학은 인체 내부 장기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해부학과 생리학은 형태와 기능, 그죠?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있고 모양이 있고 부서진 데가 있고 뭐 그러겠죠? 그렇지만 기능으로 가게 되면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이 일어나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굴러가는 그 양쪽의 방식의 학문이 이 두 가지가 의학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중요한 학문인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타부라고 하는 해부라고 하는 것을 과연 허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입니다. 해부에 관한 기록은 사실은 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단편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의 기록은 이집트 시대 또는 그리스 시대 또는 로마 시대, 그래서 중세 초기로 가고 그 다음에 중세 중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앞에서 보이는 12세기의 오인도라고 하는 것은 중세 초기에 해부를 했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집트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장기를 꺼내서 단지에 담아두고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기록한 사자의 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그리스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 시대에 보면 BC 300년경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쪽은 아니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해부는 죄수에 대한 해부를 했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죄수가 또는 죽은 죄수라 그러는데 정확치는 않아요. 아마 사형을 집행하고 그 직후에 해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록에는 살아있는 죄수라 또는 죽은 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해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비교 해부학을 했는데요. 이분은 BC 4세기 400년 전인데 이때는 해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동물 해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의 문화를 르네상스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중세에 들어서서 이제 르네상스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와 또는 중세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 문화 둘로 봤을 때 이 해부에 관한 입장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스가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지만 해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기독교에서 크리스찬의 어떤 그 문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해부 자체를 막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시체를 해부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친 일이죠. 그리고 시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과 다르게 이제 보관하기가 어렵죠. 냉장 보관이 어렵고 지금같이 포르말린에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체가 금방 이제 부패하기 때문에 이 해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한 작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로마의 갈레노스입니다.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기 이제 120년경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갈렌의 저서 중에서 3권이 해부 인체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로마 검투사의 주치를 했기 때문에 검투사가 결투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에 그것을 해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하죠. 이 갈렌은 목적론적인 의학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론적 사고와 부합했기 때문에 이 갈렌의 의학 이론과 어떤 그 도식도는 중세 초기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세 초기에 개구리 모양의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림은 사실 동양에서도 사실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초기에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뛰는데요, 시기적으로. 이게,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아마, 인체 해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행하거나 또는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15세기 해부학 수업에 관한 그림인데요. 교수는 해부하는 사람 뒤쪽에 높은 곳에 앉아서 갈레노스를 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줄을 걷죠. 이 프로페서라고 합니다. 프로페서가 위에 있고요. 프로페서는 갈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갈렌의 책을 읽고 이 밑에서는 해부를 하고 있는데 해부하는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 머리에 까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서전이라고 하는데 바버 서전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발사 또는 입니다. 우리가 외과 의사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발사의 어떤 맥을 같이 한다 그러고 의사로서 이제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피지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외과의는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의사로서 이제 그 내과 의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까만 모자를 쓴 사람이 해부를 하고 있고 3명이 그 뒤에 긴 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이 당시 이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운 학생들은 이제 귀족이거나 이제 상류층인 거죠. 이렇게 돼서 갈렌에 의해서 해부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렌은 오래된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은데 이 해부를 하다가 뭔가 그 갈렌의 책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
해부하는 사람에게 교수가 그거는 그 사람이 시체가 뭔가 정상인과 다른 거다. 뭔가 기형이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 당시 이제 교숙 방식이 뭔가 해부를 통해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갈렌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교육하는 그 정도의 이제 교육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게 르네상스 초기에 이제 이태리를 통해서 르네상스가 이제 수입이 되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견된 그리스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자연과학 또는 문서들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이제 다시 이태리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르네상스가 13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그 이태리에서는 대학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라는 게 생깁니다. 이 유니버시티라는 건 이제 지금 대학인데 그곳은 이제 우리가 라틴어를 쓰는 유니버스, 우주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유지역이었는데요. 이 안드레아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1500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태리 파도바 대학에서 해부학을 하게 됩니다. 이 파브리카라는 의학 인체의 책을 만드는데요. 출간하게 되는데 옆 앞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 이제 베살리우스가 이제 얼굴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시체의 이제 팔에 이제 근육을 보여주는 걸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이 겉표지라고 합니다. 휴마니 코포리스 파브리카 리브리 펩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다 그 당시에는 목판으로 이렇게 새겨서 그림을 찍어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시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해부하는 사람이 있죠. 얼굴이 비슷할 겁니다. 얼굴이 비슷한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베살리우스인데 아까 그림하고 차이점은 그거죠. 이제 12세기에는 그 이발사들이 해부를 하고 지체 높은 귀족은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지금은 16세기에 들어서 교수님이 직접 부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구경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살리우스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나오면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게 이제 그 책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성의 내부 그림입니다. 가슴도 있고 안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그 자궁도 있습니다. 그죠? 1543년에 만든 책이고요. 그 내용을 조금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도 그 앞에 12세기에 그린 그림처럼 이런 이 계통별로 그림을 다 따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근육에 있는 것만 이렇게 딱 그렸고요. 중간에 있는 건 너버 시스템, 신경계, 오른쪽은 이제 골격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12세기 그림보다 훨씬 나아졌죠?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때의 해부가 이제 학문이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해부가 시작된 과정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도 나오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몰래 밤에 이제 해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사는 아니죠. 베살리우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당시의 해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술을 하는 또는 인체 조각을 하는 예술가들이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 내용으로 많이 봤고 의학이 이것을 하나의 그 학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형태는 아는데 그 형태가 가지는 이 생리학적 기능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은 알겠죠? 뼈는 알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신경은 잘 모르죠. 신경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18세기 가서 데카르트 때 가도 사실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오해가 된 그런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형태학적인 것만 아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해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갈렌이나 베잘리우스에서 이제 나오는 스토리는 있지만 1800년대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병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해 가지고 생리학이 그 정상인의 어떤 생리라면 병리학은 이제 병적인 상태의 생리거든요. 병적 생리를 알게 되면서 그게 병적 생리가 인간의 장기의 형태의 학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연결이 되면서 18세기부터 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이 이 의사의 교육을 위한 트레이닝 코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는 저기 해부학 극장이라는 곳에서 이게 해부학을 한다는 사람이 있고, 해부학을 하는데 반드시 의사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극장에서 어떤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콘서트를 하듯이 부검 쇼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퍼포먼스가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행태를 보면 부검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쓰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보려면 티켓을 사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좌석이 있고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Anatomical Theater at Leiden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입니다. 1612년에 이제 인그레이빙한 목파나라는 얘기인데요. 파리에서 이제 나온 건. 요 목파나 중간에 보면 이제 있죠. 의사가 있고 앞에 교수가 있죠. 의사라기보다 교수가 있고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제 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시체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글은 이제 갈렌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쭉 들어와서 보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게 뭐 조금 그림이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동물 뼈도 있고 사람 해골도 있고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 사람들이 쭉 있고 귀족들 같이 있죠. 결국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해부학 극장처럼 되고요. 다른 건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구조들은 조금 어떤 거냐면 콜로세움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콜로세움들. 그러니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려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높게 있는데 이거를 가서 보게 되면 마치 떨어지면 중상 내지는 사망에 처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가파른 것들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것 참관 형태는 사실은 우리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해부학 교실의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 해부 실습실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경북대학교 해부학실에 가서 이런 옛날 이런 유사한 정도의 시설이 반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봤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따게 되는데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의사인지 관람 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하얀 옷을 입고 뭔가 하긴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1800년 되게 되면 제가 1828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병리 해부 교수가 로버트 카스웰이라는 사람이 1828년에 선임되고 1834년에는 프랑스에서 장 꾸르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리 해부 교수가 됩니다. 1848년에 가면 약 40개 의과대학 중 미국에서 25개 교가 해부를 교과목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1884년에 맥길 대학에서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해부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사실 설명은 명확하진 않은데 조금 이 그 사진 자체가 조금 이 뭔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해부를 하고 있는 게 남자인데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당시 방부술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그죠? 그리고 해부를 몇 명이 하고 있죠? 이때는 4명이 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학생이라는 얘기고, 옆에는, 왼쪽 옆에는 이제, 뼈를 갖다 목을 걸어가지고 천장에 걸어놨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해골에다가 뼈를 걸어서 마치 해적선 표시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뼈는 이제 뭐 골반뼈인데요. 이게 1884년도의 일입니다. 1800년대 초에 각 대학에서 병리해부학 교실을 만들고 해부학을 교과목으로 개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체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체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은 1910년대에 예일대학에서의 다이섹션 해부하는 사진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파퓰러 했는데 여러분 일단 시신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뼈만 남아 있고 그죠? 근데 해부를 하는데 마스크도 안 썼네요. 근데 또 하나 생각나는 건 뭐죠?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앞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해부하는 사진을 찍으면 뭔가 시신에 대한 뭔가 불경스러운 행위다 이렇게 해서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1910년에 20년대에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또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사진입니다. 의과대학생이죠. 한 10명 정도 되고요. 시신이 2개가 해부대 위에 있고요. 아래쪽에 하나 더 누워있죠. 이건 또 신선한 시선입니다. 이 신선한 시체도 해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겠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보면서 약간 신성모독인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들은 이제 중세 해부에 대해서 많이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퀸스 대학에서의 1920년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MED2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MED20. 이게 지금 밑에요. MED20이라고 한 스펠은 카데바의 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글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신의 팔과 다리 뼈를 묶어가지고 MED20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뭔가 신성모독이나 시신에 대한 모독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1920년대 미국 퀸스 대학에서는 의과대학생이 가운을 입고 뭔가 기념으로 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게 있네요. 이 사진은요, 1830년, 29년대 윌리엄 버크라는 범죄자의 사진입니다. 엑서큐티드 됐단 말은 사형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은 16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을까요? 스코틀랜드, 에딘버그에 있는 닥터 녹스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for dissection, 해부를 위해서 팔게 됩니다. 약 4 내지 7파운드 정도의 돈에 판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숙자나 매춘부 등 사회적 약자를 살해해서 팔게 되죠. 처음에는 이 사람도 사람을 죽일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시체를 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파서 이제 넘기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체를 파서 넘기기 위해서 사망한 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바로 부패하실 테니까 이제 신선한 시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죽여서 살인해서 이제 넘기게 되죠. 이 사람은 사망한 다음에 본인이 부금대에 올라서 해부가 됐죠. 그래서 에딘버그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람 윌리엄 버크라는 사람이 이것은 이제 Execution of the Notorious William Burke, the murderer who supplied Dr. Knox with subject라고 해서 Dr. Knox라는 사람한테 이제 시체를 살해해서 넘겨줬다. 이 녹스가 이제 교수형 당하는 사진을 찍은이고요. 이 사람은 교수겠죠. 녹스라는 로버트 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산 사람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1832년에 어너터미 액트, 해부학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해부학법. 해부학법의 내용은 뭘까요? 이런 건데요.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 당연한 거니까 안 되고, 이 내용은 무덤을 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덤을 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나니까 비판이 뭐냐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건 무용고자예요, 무용고자. 무용고자로 유족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사망한 다음에 해부해도 좋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까? 결국 무용고자에 대한 해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맥길 대학에서의 얘기인데, Reselecting the History of Body Snatching 이라고 했는데요. Body Snatching이라는 건 이제, body는 보통 우리가 휴먼이라고 할 때 휴먼 바디 그러면은 이 보통은 시체를 얘기합니다. 바디라고 할 때는 바디 스네칭이라는 건 시체 이제 뺏어오기인데요. 그래서 시신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시신 부족 현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신선한 시신을 가져오는 게 그 어네토미 시애터에도 마찬가지 문제였지만 이때 이제 조직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해부가 전격적으로 많이 돼서.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1700년대, 1800년대 초의 어떤 그 묘지인데요. 그 캐나다에 있는 이제 묘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 시신을 이렇게 도둑질해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그 사진을 찍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묘지의 느낌이 좀 뭔가 이상하죠. 첫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석이 똑바른 게 없어요. 비석이 다 삐뚤어지고 옆으로 가고 누워 있고 그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죽은 다음에 똑바로 매장하고 비석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뒤집어 가지고 안에 있는 시신 도둑 맞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캐나다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아까 영국도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체를 도둑질해가는 사정인데 여기 하얀 옷 입고 목에 걸려서 올라오는 게 사실은 시신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시신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서 있는 것들을 좀 음산하죠. 밤에 이렇게 하고요. 요것도 이제 하는데 이 사건은 이제 관을 이제 드러내서 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래서 이 관 뚜껑들이 그렇게 무겁고 잘 안 열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얹고 이런 작업들을 한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사실 이 사건들은 신성모독보다는요. 그 유가족이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시신이 어제 장례했는데 오늘 해부학실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 찾아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썰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유명한 사건은 1788년에 미국 뉴욕에서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캐나다에서도 폭동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이제 시체 해부학 교실이라고 할 수 있죠. 의과대학 모기지 있는 곳에 이제 문을 뜯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신을 도둑 맞아서 어제 같이 장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신이 그날 밤에 도둑을 맞아가지고 해부가 돼 있다. 또는 해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일부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벽에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짓들을 하니까 유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까지 됐느냐? 사실 이 법을 만들고 금지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법이 정비가 안 되고 뭐 1830년대 매사추세츠 법이 만들어지고 이 뉴욕은 1790년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1880년대까지 가서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봤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건 일본법을 따라서 들어오고, 그 일본법은 이제 미국 군정하에서 일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이 시체 해부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외국 법은 어네토미 액트니까 시체 해부법인데, 해부법. 우리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관해서는 사실 조금 연구하시는 분, 뇌 연구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 시체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인체이긴 하나 시체는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건으로 보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데, 시신을 기증했으면 이제 소유권이 포기가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체를 해부하는 자의 자격이 제한적이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로서 관련된 업무를 한 5년 정도 한 그 사람은 종합병원의 경우에 자격이 인정되면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해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갔지만, 그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해부학을 하는 해부학 교수, 병리학을 하는 병리학 교수, 그리고 법의학을 하는 법의학 교수 세 주체, 교수님만 부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은 해부고요. 병리학은 법의학은 부검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섹션에서 형태를 보는 게 있고, 부검은 이제 해부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세 종류 사람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의사는 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제 물음이 있고,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도 해부를 하고 싶다,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있었죠. 전문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해당 분야 해부하가 필요합니다. 뭐 이비인후과면은 머리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귀 속에 있는 뇌이라든지 전정기관을 봐야 되고요. 그렇죠? 심장 수술한 사람 심장 다시 해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해부하고 병리 법의학 교수만 하니까 이제 전문의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법 개정을 해달라 그래서 개정이 돼서 의사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학생 때는 다 해부를 하지만 정작 학생을 마치면 해부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교수가 되죠. 그러니까 교수가 아닌 박사는 안 됩니다. 조교수까지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해부학을 학위를 받은 박사가 해부를 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거는 이제 이 법률에 대한 위반이고, 이 법에 위반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징역이나 또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영리 목적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영리 목적은 우리가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을 가지고 이 해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는 지금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사실은 영리의 문제였죠. 아니 어떻게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의 고귀한 뜻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고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뭐 타당하죠. 우리가 해부를 할 때 시신을 기증하신 가족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또 해부를 한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 어떤 세레모니도 하죠. 예, 묵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나라에 따라서 뭐 비둘기를 날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건한 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의식을 해놓고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하다니 이런 나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일단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이 법률에 그러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못한다라고 이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가능한 입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돈에 관한 문제, 영리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이 교육을 받고자 했던 분들은 의과대학생이 아니죠. 어떤 그 의학은 아니지만 인체와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름 그쪽 분야가 개발돼 있고 전문가 집단들입니다. 부조체육을 하거나 또는 물리 치료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인체공학자라고 하는데 어거노미스트라 그러는데 인체공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 부류들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하시는 분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지도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학부 중에 특별히 의학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이분들이 해부를 통해서 형태학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1인당 50만 원을 받고 해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누가 그러면 이 강의를 해줄 것이며 해부학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시신을 기부하신 분들의 깊은 뜻은 아마 자신의 시신이 의학 발전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의학 발전 말고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교육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거는 그분의 뜻을 어긋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영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식의 강의는 이제 끊어질 테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가라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한번 외국 사례를 봤는데, 일단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네터미라고 한번 쳐보시면 정말 많은 강좌가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또 아주 적나라한 해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한 3천만 뷰, 4천만 뷰, 뭐 이렇게 5천만 뷰, 뭐 이렇게 뷰가 있는데요. 그러면 5천만 뷰 정도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돈이 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50만 원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직접 강의한 사람이나 또는 온라인 강의는 안 되는데 유튜브 강의는 어떡하나, 이것도 좀 고민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에서 이제 다른 인체 공학자들을 위한 어떤 그 유료 강의가 있느냐, 역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영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좀 고민이 돼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오피니언 뉴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컬럼을 썼는데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제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목은 의사는 돈을 벌면 안 되나,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과연 윤리적인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숫자가 빠졌네.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이 양반은 앉아있는데 왼손에 막대기를 짚고 있고, 거기를 이제 칭칭 감고 올라가는 게 뱀 한 마리입니다. 뱀 상징이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아폴로가 이제 그 인간이 사이에 난 데미 거그죠. 반인 반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켄타우로스라는 그 반인 반마의 이제 지도를 받아서 최초의 이제 의술의 신이 되는데, 이분이 의술이 무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의술이 뛰어나졌어요. 그래서 이
명부, 죽음의 세계를 지키는 하데스가 제우스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얘가 죽은 사람을 자꾸 살리니까 이 명부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우스가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번개를 던져서 죽이는데 그 이유가 아스클레피우스가 환자를 치료하고 금화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 영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는 사망이 됩니다. 의사가 돈을 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명제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중세에서도 의사들은 돈을 벌면 안 되는 직종이었습니다. 귀족의 직종이라서 그런데요. 그러면 의사는 손가락만 빨았을까요? 아니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안 받지만요. 대신에 사례금은 받습니다. 돈을 주면은 받는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안 주면 세속 법정에 가서 왜 돈을 안 주냐라고 청구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력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상류 계급이고 그 계급은 세속 법정, 성주의 법정이 아닌 교회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주고받고 청구, 돈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이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허생전에서 양반이 돈 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비윤리적이다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는 두 번째는 뒤로는 다 한다. 이 두 가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어떤 그 행위 중에서 의학이 과연 그렇게 돈과 태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체의 조직, 혈액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인체 조직물, 그러니까 또는 인체 장기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료윤리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것들은 사실은 매춘의 금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윤리적인 어떤 바운더리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영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과대 학생한테도 수강료를 받고 의학을 가르치고 부검도 하고 해부도 하고 그리고 월급도 받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도 또 돈이 관련된 문제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체부위 보존에 관한 법률이 이미 행위자를 제한하고 있고 보존에 관한 연구 목적에 관한 보존에 관한 영리 목적인 그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부 강의도 영리 목적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강의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수고비는 심의를 받아서 허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티슈 라이트라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에 관한 권리, 인체 조직에 관한 권리가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바이오 엔지니어링 부분, 뒤에서 나타나는 우리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 세포를 이용한 그 생약 그 세포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해서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이제 논의가 됐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의 검체를 기증한 것은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고 기증된 물건은 폐기물과 같고 그 폐기물을 다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노력과 가공의 법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논리가 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장기를 받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터무니없는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조직이나 장기를 가진 다음에 2차, 3차 연구에는 또 터무니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그 절차와 한도를 정해야 될 문제지 영리는 무조건 비윤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뭔가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시체 부위 보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역사를 보면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체 일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쪽으로 계속 열어달라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 수요가 지금도 있다 라는 걸 고민하면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래 질의응답 시간을 하기로 했는데요. 질문이 없습니다. 그죠? 네. 네,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지금이라도 할 텐데 강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첫째, 해부라고 하는 것이 의학에서 학문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된 것은 1800년대 중반부터 병리학이 발전되고 그때부터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부학이 필요로 하는 시신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무리가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시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무덤을 판다든지 심지어 살인까지 나타나게 돼서 이것이 물론 금전적 거래와 연결되겠죠. 이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됐고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해부학의 지식을 필요하는 의사, 의과대학 외에 다른 영역에서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시신을 획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나 특별히 기증받을 때 영리 목적이라는 얘기를 안 해서 동의 내용이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돈을 받고 강의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윤리성에 대한 비난이 있어서 이거로 이 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나 또는 역사적으로 이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무작정 또는 뭐 인체와 관련돼선 모두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입장인가 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해부학 실습을 간호대생도 하냐 그러는데 하긴 합니다. 어느 좀 시간은 좀 작을 텐데요. 해부학 실습이 이제 뭐 몇 학점을 하느냐의 차이긴 할 텐데 다 합니다. 한의대학도 하고 치과대학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간호대도 하고 수의대학도 하면 수의대학은 이제 동물로 하겠죠. 그 다음에 기사들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사형수 시신을 해부학을 쓰는 건 어려웠나 했는데 사형수 시신은 해부학을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과거에 사형을 많이 하니까 해부학을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사형수 시신을 해부학으로 쓰는 거는 이 과거라는 게 문제인데 르네상스 시대나 이때는 시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신의 문제가. 예. 이거를 할 때 와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퍼포먼스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날짜 맞춰가지고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건 조금 애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날짜가 맞으면 사형을 시키면 되긴 되죠. 근데 이제 뭐 스케줄이 빵꾸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뭐 일주일 뒤에 이제 이런 그 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티켓을 다 팔고 오기로 했는데 사형수가 뭐 갑자기 죽었다든지 그죠? 감옥에서 그냥 자기가 자살했다든지 그럼 이제 안 되죠. 급하게 또 구해야 되죠. 그런 거 있습니다. 미래의 해부학 실습이 지금과 비슷한 방식일 거 시신 기증 측면에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해부학이 과연 지금과 같은 실습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 해부학이 학문으로서의 어떤 그 의학의 어떤 실습의 가치 말고 연구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라면 사실 이제 이 학문에서 연구의 측면은 많이 없어졌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부학에서 새로운 걸 발견해서 새로운 논문을 쓰는 게 이제 급격히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완성된 학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부학 넘어간 거죠. 다른 학문으로. 우리 생리학도 이제 마찬가지 생리학이 있고 생리학이 넘어간 분자생물학이 이제 유전학으로 넘어가고 유전학이 이제 또 뭐 유전자 치료나 또는 박테리아 바이올로지로 좀 가거나 이런 거죠. 이렇게 가듯이 연구로서의 측면은 가고요.
해부학 실습이 그 버추얼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해부학이 그 발전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 해부학에서 이게 바이블처럼 쓰고 있는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앉아서 옆에서 그림 그리신 분이 이제 그 아나토미 책을 썼는데 그게 1950년대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아나토미 책이 더 이상 나오는 게 또 그거만큼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미 그때 다 했으니까. 시즌 기증의 측면에서 의과대학생의 실습보다는 전문의 과정에서의 실습 또는 의학 외적인 부분에서의 실습 요구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즌 기증은 아직도 좀 유효할 거라고 보고요. 시즌 기증에서 그런 측면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방송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